여러분,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를 비롯해서 여드름, 여드름도 활용성 여드름 있고 좁쌀 여드름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 다음에 T존 이런데 지루성 피부가 있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를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면 홍조, 얼굴이 붉은 분들 있죠. 그리고 얼굴이 가려운 분들, 이런 분들 이번 강의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케빈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피부 미인이 진짜 미인, 안면 홍조, 여드름, 뾰루지, 개기름, 큰 모공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에 대해서 여러 번 저한테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계속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안면 홍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저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주로 관골, 그 광대뼈 위주 부위에 이제 홍조가 생기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골에 문제가 오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안면 홍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신장에 열을 끄는 약을 써주면 그 안면 홍조가 많이 잡히는 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생충을 공부하고 구충제를 공부하면서 그 구충제를 드시고 나서 안면 홍조가 많이 좋아졌다, 90%가 좋아졌다,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냐면 얼굴에는 모낭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드름이라든가 뾰루지라든가 개기름이라든가 모공이 커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도 또한 기생충에서 비롯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스스로도 좋아진 구충제를 먹고 나서 좋아진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좋아진다는 것을. 자, 보통 이제 두피나 탈모, 그 다음에 얼굴 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린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100명 중에 95명 혹은 98명에게 기생한다는 모낭충. 모낭충은 결국 모낭 기생충입니다. 이렇게 징그러, 내 얼굴에도 헐 개소름 그러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얼굴에도 있는 기생충입니다. 자, 누구나 현미경을 들이대서 얼굴을 찍어보거나 두피를 찍어보면 보이는 기생충인데,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랑 늘 같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기생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이 모낭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퇴치를 해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발이 좌우로 4개씩 해서 총 8개의 발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모낭충이라는 것이. 자, 이와 같이요. 모공이 있는 이 모낭에도 모낭충이 살고 있고, 이런 땀구멍, 땀샘에도 모낭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이르는 부위에 전부 기생할 수가 있는데, 모낭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낭충은 0.1에서 0.3mm 정도가 되는데, 피지선 쪽에 있는 건 좀 키가 짧은 숏단이고요. 여기는 다리가 길죠. 모근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선 쪽에는 이제 이쪽에 요 조그만 것들 살고, 모근에 사는 것은 이렇게 긴 것들이 이렇게 위주로 살고 있죠. 땀구멍이 커지는 증상은 당연히 이렇게 모낭충이 이 벽을 갉아먹으면서 당연히 이쪽에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얘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주변 벽을 넓게 하기 때문에 이쪽이 간지럼도, 얘들 움직일 때 간지럼도 느낄 수가 있고, 이 갈수록 땅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가 땅구멍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땅구멍이 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됐냐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이 된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자체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문제 와서 땅구멍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청간탄 같은 약을 써주면 땅구멍이 작아지고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약을 쓰면 피부가 많이 매끄러지고 얼굴 열이 떨어지는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의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낭충에 대한 존재를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만성 여드름이라든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다음에 안면 홍조, 개기름, 뽀드락질 원인이라는 거를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충제를 주면서 청간탕을 같이 썼다 그러면 훨씬 많은 여드름 환자를 좀 구출했을 텐데 제가 그걸 놓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피하 조직부터 해서 실배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표피와 진피층 피하 조직을 전부 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런 그 모낭충이 여기 있는 피까지 전부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각질이 벗겨지는 게 아주 많아지거나 각질 탈락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뭐 한 27일 주기로 인해서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각질이 많이 생기면서 피부가 많이 빨리 벗겨지죠. 네, 각질이 확실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피로 가면 그 비듬이 될 것 같고요. 발바닥으로 하면 발바닥 각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구충을 했을 때 각질이 많이 좋아지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그 안에 많은 세균들이 있겠죠. 이 알벤다조 같은 구충제가 진균 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는 그런 균을 주었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이 피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땀구멍이 커질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피부가 윤기를 잃으면서 금방 여기가 쭈글쭈글해지겠죠. 여기가 피가 잘 돌아서 여기 영향을 주면은 피부가 팽팽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잔주름, 깊은 주름마저도 표정근에 의한 그 근육의 눌림도 있지만 이런 모낭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60대 이상이면 수천 마리의 그 모낭충이 얼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영양분을 뺏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충제 복용 후에 땀구멍이 작아지는 느낌, 개기름이 적어지는 느낌, 또 얼굴 주름이 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자, 개기름은 왜 많이 나올까요? 자, 피부에 윤기를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피지가 분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피지를 먹는단 말이죠. 왜냐면 이 모낭충의 음식이 바로 식량이 바로 피지인데 얘들이 버글버글 하면서 그 피지를 다 먹어버리니까 이 피부 입장에서는 피지를 충분히 공급을 못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피지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모낭충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이 이 피부를 적셔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얘들이 생기는 족족 다 먹어버리니까 얘는 부족하네 하고 계속 분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샴푸도 이 피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이걸 자꾸 제거하니까 이 부위에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꾸 피지를 분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이 생성되는 개기름이 있는 것도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5명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놔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모낭충이라는 것은 여드름 진드기라고도 하는 이 기생충은 두피와 얼굴에 모낭이 기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데 60대가 되면 수천 마리의 모낭충이 얼굴에 기생하게 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두피와 얼굴에 있는 각질과 피지를 먹는 것이다. 건강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드름, 탈모를 악화시키는 등 미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얼굴 청결에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항상 이 마지막 두 줄, 이 마지막 두 줄은요, 그렇게 결론을 내요. 잘못된 결론이죠. 모낭충을 제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피부 밑바닥에 있는 모낭충을 놔두고, 겉에 있는 각질이라든가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식초를 타가지고, 그걸로 세수를 하든지, 그건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모낭충은 피부와 두피를 망가뜨리는 모낭기생충이다. 모낭충은 주로 사람의 눈꺼풀이나 코 주위, 귀 주위, 머리 등의 피지선과 모낭에 기생하는데 두피에 모낭충이 있다고 해서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탈모, 모낭충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일정 수 이상의 모낭충이 존재할 경우 모낭에 문제가 발생되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모낭충이 몸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지가 나올 때 얘들이 피지를 먹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억제해준다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피 모낭충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모낭충은 피지를 먹고 살며 필수적인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실핏줄 있는 거기서 피를 뺏어 먹고 영양분을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문제가 오고 두피가 문제가 와서 탈모라든가 얼굴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2번 모발 주기를 단축시키며 분비물과 사체로 두피를 오염시키고 진피층의 모세혈관을 갉아먹어 파괴시킨다. 방금 했던 얘기고 항상 얘들이 죽었을 때 사체가 두피를 오염시킨다. 머리 이렇게 긁어보면 머리에 딱지가 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것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뽀드락지 생기고 성인 여드름 생기는 것은 100%다 모낭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근을 갉아먹어 모근을 약화시키고 모낭 속을 반복적으로 출입하여 공간을 형성하여 모발이 피부에 꼭 달라붙지 않아 탈모가 진행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얘들이 움직일 때 얼굴이 가려운 느낌이 자꾸 생깁니다. 모낭충이 심하면 위와 같이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모낭충은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누구나 있기 때문에 두피 청결과 세정에 신경을 쓴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이제 틀린다는 얘기란 얘기죠. 지금까지 다 인터넷 보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탈모도 테스토스테론이 라는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와서 생겼다. M자형 탈모, 특히 유전적 탈모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탈모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쪽에 있는 모든 보드락지부터 나이에 맞지 않게 모공이 커져 있는 분들 있죠? 100%다 모낭충에 의한 영향이고요. 피부가 아주 백옥 같은 분들도 모낭충이 반드시 있습니다. 검사해 보시면. 그래서 두피 관리실을 하거나 얼굴 케어를 하시는 분들 모낭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런 기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모낭충이 기다는 게 보이죠? 피부에 딱 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는 분들이 한번 실험을 좀 해보시고 구충제를 드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나 제거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통계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계통 일을 하시고 이런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본인이 구충제를 드셔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이렇게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벤다졸 한 4일 정도 먹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만져보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이 부위를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코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쪽 라인이 항상 이렇게 때가 밀듯이 때가 나오고 이게 만져보면 냄새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4일째,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3일째인지 4일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만지니까 여기가 그 때가 전혀 안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쪽을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때가 밀렸는데, 때가 지금 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주 깔끔하거든요. 지금 이제 2주차가 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도 전혀 걸리는 게 없이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대가지고 조사하는 아까 봤던 그 현미경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여기를 그 한번 미리 찍고 나서 그 알펜다졸을 먹고 난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쪽 부위의 피부가 그 피지가 거의 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저는 좋아진 점을 느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알펜다졸 먹기 전에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위, 이런 자리들 개기름이 많이 있던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니까. 근데 그런 좋아진 느낌을 제 댓글로 남기신 분을 봤고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쪽이 많이 젖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땀구멍도 차차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알벤다졸을 먹어본 결과 그리고 메벤다졸을 먹어본 결과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에서 한 4, 50대까지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간 수치라든가 망막질환, 골수의 문제가 없는 분들은 3일을 드시고 4일을 쉬고 3일을 드시고 4일을 쉬는 이 시스템을 한 달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있다 그러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나서 상태를 좀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먹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또 한 달을 한번 해보시고요. 결국 간질환이 있는 분들도 결국 그 원인이 기생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간을 가더라도 이렇게 좀 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생충약과 동시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약들을 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또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일 드시고 4일 쉬고 이렇게 보통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무리가 되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좀 댓글에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토콜이 건강할 경우에 특별한 약을 먹지 않거나 특별한 병이 없을 경우에 3일 하고 4일 쉬고 3일하고 4일 쉬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제 하시는데 욕심내지 마십시오. 본인이 다른 질환이 많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3일 4일 하다가 반드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면 이틀 하고 뭐 6일을 5일을 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방식을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